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온열 질환자 통계를 내봤더니 60대 이상이 전체의 60%에 달할 만큼 노령층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에 기운이 빠지고 울렁거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온열 질환 증상입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날 경우 주변에 알리거나 119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8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의회 조형훈 의장이 어제 서양우 중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대와 화곡동, 부천으로 있는 서부광역철도의 타당성 조사가 차량기지 부지 문제를 두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용산역 앞에 2022년까지 공원과 지하광장, 보행로와 상가 등이 들어섭니다. 지하는 인근 빌딩과 지하철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2025년까지 서울도서관 분관 5곳이 설립됩니다. 송파구 위례택지지구와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부지 등에 들어섭니다. 인사 문제로 불거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양호 구청장이 얼마 전 조형훈 의장을 인사청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구의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이유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에 들어섭니다. 서양호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물론 의회 불출석과 자료 제출, 행정사무감사 거부 등 8가지 지방의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50% 이상은 민원 해결을 하는 곳입니다. 의원들은. 그런데 민원 해결 하나 할 수 없게끔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끔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말부터 의회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서양호 구청장. 지난달까지 열린 정례회에는 본인이 모든 일정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일정에도 없는 추경 예산을 심의하지 않는다며 불참했습니다. 때문에 구정 업무의 공정성을 감사받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회 출석이나 의원들에 대한 서류 제출, 업무 보고를 못하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중구의회 9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의장 명의로 접수했습니다. 우리 9명 의원들이 도저히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 구청장이 지난 6월 조 의장을 포함해 중구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든 중구의회.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홍대에서 강서구 화곡동을 거쳐 경기도 부천으로 있는 서부광역철도. 차량 기지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서부광역철도 타당성 조사가 기한을 넘기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천서연 기자가 알아봅니다. 서부광역철도 건설을 두고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5월. 기차 52량을 수용하는 차량 기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신정 차량 기지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공간이 비좁아 서부광역철도의 유치 용량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정 차량 기지를 이용을 원래는 하는 게 좋은데요. 신정 차량 기지가 포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차량 기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서부광역철도는 별도의 차량 기지를 구성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당초 지난 5월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서부광역철도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유는 제3의 부지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에서 강서구와 부천시 경계인 대장동에 차량 기지를 짓는 안이 검토됐지만 이곳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포함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천 대장동이었는데 이 대장동이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면서 제2, 제3 부지를 다시 물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를 했어요.
한편 서울시는 현재 김포공항 인근 지역으로 서부광역철도 차량 기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 공식적으로는 연말께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위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며 발표를 앞당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용산역 앞 잔디광장의 지하 공간이 개발됩니다. 지하 광장과 보행로,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용산구는 이 공간을 앞으로 대중교통의 허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곳곳에 파이프와 노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용산구는 오는 2022년까지 이 부지 지상에 문화공원을 만들고 지하공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층 규모인 지하공간엔 광장과 보행로,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지하공간은 주변 빌딩을 비롯해 용산역과 신용산역, 그리고 향후 조성될 신분당선의 지하통로와도 연결될 계획입니다. 지하통로를 통해 강남역과 같은 대중교통의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용산역 지하광장으로 인해서 신분당선이 개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지하 외벽 구조물을 선시공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총 9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 사업. 비용 조달을 조건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3년부터 30년간 지하공간의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지는 전국 투기과열지구인데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입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특단의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것. 모든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과천과 분당,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 단계에 들어선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도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남권의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시세 차익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나 현재 3년에서 4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은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에서 8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사 이익으로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뛸 수도 있다는 점과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공급이 없어지니까 그쪽에 적어도 이제 입주한 지 한 5년, 10년 미만짜리 아파트들은 굉장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초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격 불안정을 더 높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 수요가 대기 수요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전세가 불안정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국토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우려에 대한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신축 단지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 조사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 동남권역 서울도서관 분관이 송파구 위례신도시 문화일부지에 건립됩니다. 송파구는 어제 동남권역 서울도서관 분관 부지로 위례신도시 문화일부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5개 권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도서관 분관은 송파구 이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부지에 들어서고 강서구와 도봉구, 관악구도 최종 설립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올 초부터 지자체 최초로 수의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강남구의 신규 업체 계약 비율이 절반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까지 강남구가 공개한 발주 계획은 389건으로 34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189개의 계약업체 가운데 신규 업체는 112개로 59.3%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 방지를 위해 기본 정보와 과업 실적 등 566개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서대문구는 오늘부터 이틀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민주축제를 진행합니다. 어떤 축제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구가 지난 2010년부터 이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독립을 기뻐하고 또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기획됐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오늘 역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축제가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오늘 저녁 7시 30분 이곳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리는데요. 독립민주지사들의 풋프리팅과 함께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내일 역시 같은 시간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심용환 작가가 진행하는 역사 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무엇보다 축제가 열리는 오늘과 내일 이곳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두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복절인데다가 축제까지 겹치고 또 최근 일본과의 관계도 있어서 찾는 발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지만 일찍부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이곳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독립군을 구출해보는 미션 게임과 또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됐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독립지사들의 옷을 입고 사진 촬영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극활과 태극연 만들기, 또 대한독립만세 티셔츠 만들기 등 20여 개의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광복절인데다 현재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곳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 광복절을 기념해서 서대문구가 특별한 거리도 조성했다고요? 네,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어지는 서대문 독립공원에 독립과 민주의 길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는 독립민주지사 30여 분의 풋프린팅 동판이 전시돼 있는데요. 또 이것보다 191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0년간의 현대사를 이미지화한 동판 100개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3.1운동부터 8.15 해방, 또 그리고 6.25 한국전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또 현재 최근에 있었죠. 세월호 침몰과 남북 정상회담의 소식까지 이곳을 걸으면서 한눈에 10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곳에서는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독립운동가와 또 그 후손들이 참여하는 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광복절의 의미가 뜻깊게 다가오는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현장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6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이 과정에서 29살 마모 씨 등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중구의 한 신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근에 있던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살면서 사소한 일이지만 순간순간 많은 고민을 하죠. 어떤 책을 읽을까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그런 고민도 인공지능 기술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엄정교 기자입니다. 대학생 송지원 씨는 방학을 맞아 집 근처 도서관을 자주 찾습니다. 책을 고를 때마다 고민 아닌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요즘은 손쉽게 책을 추천받습니다. 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나이와 성별, 심리 상태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키오스크 추천 시스템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소개가 잠깐씩 나오고 몇 개 추천을 조금씩 해주니까 더 고르는데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관심사에 맞게 괜찮게 나오는구나 했어요. 금천구 구립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 5곳에는 이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도서 추천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 그리고 서평을 읽어봐야 하는 인터넷과 달리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 AI는 곧바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비교적 정확하게 적합한 책을 골라줍니다. 20만 명의 도서 리뷰를 기반으로 금천구 관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단순히 단어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맞는 책들을 꼭 집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국민 편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향후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 취향을 분석해 이들의 관심사에 꼭 맞는 구청의 교육과 취미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단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일명 거리가게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다 보니 인근 건물의 주소를 같이 써왔는데요. 마포구가 이 같은 거리가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우편물 배달은 물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양화로의 한 가로 판매대입니다. 구두 수선집이라고 쓰인 간판 옆으로 도로명 주소가 붙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도 볼 수 없었던 풍경.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의 주소를 같이 써왔던 상황입니다. 불편한 집 많죠. 뭐 우편물 받을래도 남의 집 통하고 뭐 어디 앞, 주유소 앞, 구두 수선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편물 온 거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여기가 몇 번인지를 확실히 몰랐잖아요. 아, 예전에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아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편리하죠. 마포구가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등 거리가게 60곳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거리가게는 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고 보도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업시설. 도로명 주소가 집원 주소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간 거리가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탓에 거리가게는 인근 건물의 주소를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우편물이나 택배는 물론이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거리 가게는 이제 다시 집어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어가지고 우편물 수령했다는 불편함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마포구는 거리가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우편물 배달과 위치 파악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설치되거나 이동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를 갱신해 나갈 방침입니다. 새롭게 부여된 거리가게 도로명 주소는 국내 주요 포털과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되며 이달 중 온라인 검색도 가능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재개발로 반토막이 난 장위 전통시장. 지난 5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금 활성화될 희망이 싹떴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 공간인 장위 마을을 열면서 최종 사업지 선정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장위 전통시장. 하루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아갈 정도로 활성화됐던 곳이지만 현재 재개발로 인해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후보지에 선정돼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최근엔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공간인 장이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이 마을과 시장이 상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의견이 수합되면 주민 편의시설, 시장의 어떤 사업 해서 주민과 상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라는 것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사업지에 선정되기 위해선 주민과 상인의 소통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장이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도시재생 홍보,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역시 도시재생 학교 운영과 주민교육 등 최종 사업지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지 재생사업으로서는 가장 용이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구청장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해서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모두 6곳의 후보지 중에서 올해 말까지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지 2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지역 특성과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송파구가 삼표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상금을 53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송파구는 10월 6일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삼표산업이 협의에 불응하면 소유권 강제 이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레미콘 기사들의 거취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영업 보상 단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자주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전 국민적인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달력 위의 빨간 숫자가 그 어느 때보다 붉게 보이는 2019년 내일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